지금 당신이 밟고 있는 흙, 어쩌면 한국에 아직 낯선 침입자가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흔한 개미로 착각할 수 있지만 이 작은 생명체 하나가 아이를 병원으로 보내고 반려동물을 위험에 빠뜨리며 집안 전체를 불안에 떨게 할 수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바로 그것, 불개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뉴스에서만 들어봤고 설마 우리 동네까지 오겠어? 하고 넘기지만 안타깝게도 그 설마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불개미를 인터넷 기사에서나 보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파트 정문 옆 화단 근처에서 이상하게 생긴 개미떼를 봤고 처음엔 그냥 크기가 좀 큰 개미인가 싶었죠. 그런데 눈을 가까이 대고 보니 평범한 개미와는 달랐습니다. 몸빛이 불그스름하고 움직임이 무척 빠르고 공격적인 데다 다른 개미들처럼 무리를 지어 나뭇잎 사이를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경계하듯 활동하고 있었죠. 그날 이후로 마음이 불안해서 인터넷으로 불개미에 대해 찾아봤는데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둘 밝혀졌습니다. 한국 내 몇몇 지역에서 이미 불개미가 발견됐고 특히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생존 가능한 지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게다가 이 녀석들은 단순히 물리면 아픈 정도가 아니라 심한 경우 알러지 반응이나 아나필락시스까지 유발할 수 있어서 위험도가 상당히 높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정말 소름 돋았던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개미를 알아보지도 못한 채 그냥 좀 크고 붉은 개미인가 보네 하고 넘긴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그 무지 하나가 큰 대가를 치르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불개미의 생김새, 일반 개미와의 차이점, 어디서 주로 출몰하는지, 그리고 만났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과 즉시 해야 할 조치까지 전부 현실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건 뉴스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바로 지금 한국의 마당, 공원, 주차장, 그리고 당신 집 앞 화단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실제 상황이니까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한 이웃이 반려견이 불개미떼에게 물려 피부염 증세를 보였다는 글을 보고 나서입니다. 불개미의 독성은 사람뿐 아니라 동물에게도 매우 위험하고 특히 어린아이들이나 피부가 약한 사람들은 치명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마주쳤을 때 얼마나 무력할 수 있는지를 느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공원에 앉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잔디에 손을 대고 앉으시나요? 아이들이 흙놀이할 때 그냥 두고 보시나요? 캠핑이나 등산을 갈 때 개미쯤이야 하고 무심코 지나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지금은 단순한 경고처럼 들릴 수 있어도 며칠 후, 아니 내일 당장 여러분 눈앞에서 현실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사실 불개미를 직접 처음 본 날 저는 큰 착각을 했습니다. 설마 이게 뉴스에서 보던 그 불개미일까? 하고 생각했지만 워낙 개미 종류도 다양하고 비슷해 보이니까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동네 커뮤니티에 올려봤어요. 그런데 댓글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거 불개미 맞아요. 지난주에 우리 아파트 옆 놀이터에서도 봤어요. 구청에 신고했는데 아직도 아무 조치 없어요. 그 글을 보고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내 아이가 뛰어노는 놀이터에서 진짜 불개미가 나온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꺼내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불개미와 일반 개미를 쉽게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지가 문제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길에서 몸을 긁으며 개미에게 물린 것 같아 라고 말하면 대부분은 그냥 참아, 개미 물린 거니까 괜찮아 라고 하겠죠. 하지만 불개미는 다릅니다. 일반 개미와는 전혀 다른 공격성과 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그 외형이 아주 다르지는 않다는 겁니다. 특히 아직 초기 단계의 불개미 개체는 체구도 작고 한눈에 알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쉽게 지나치게 됩니다. 저는 바로 그 점에서 경각심을 느꼈습니다. 내가 잘 모른다는 이유로 방치하면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시청의 환경위생과에 문의해봤어요. 그랬더니 충격적인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요즘 몇몇 지역에서 비슷한 신고가 들어오고 있지만 명확한 확인 없이 방역 조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말은 곧 우리가 먼저 알아보고 조기에 발견해서 정확히 대응하지 않으면 당국도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불개미의 생김새부터 정확히 익혀야 했죠. 인터넷에서 이미 외국에서 수년 동안 문제로 떠올랐던 불개미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공통된 특징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불개미는 붉은빛을 띠는 갈색 계열의 몸통을 가지고 있고 특히 배 쪽이 약간 어두운 붉은색으로 번지는 듯한 색감을 보입니다. 크기는 일반 개미보다 조금 더 크거나 비슷하지만 움직임이 훨씬 빠르고 주변의 위협을 느끼면 집단적으로 반응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또한 불개미는 일반 개미처럼 일렬로 움직이지 않고 무리지어 흩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흙이나 나무 밑동 근처에 둥지를 만들고 그 위를 불룩하게 부풀리듯 쌓아 올리는 특이한 형태의 개미집을 만든다고 해요. 이런 구체적인 정보를 알게 되자 저는 저희 아파트 화단과 놀이터 그리고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공원을 다시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다시 그 개미무리를 발견했습니다. 전에 봤던 그 자리에서 조금 더 옆으로 이동한 흙더미 근처에 마치 작은 언덕처럼 쌓인 흙무더기 하나가 있었는데 그 위에 계속해서 개미들이 올라오고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정말 전문가들이 말한 그 불개미의 특징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곧바로 사진과 영상을 찍고 지역 환경센터에 다시 신고했어요. 다행히 이번에는 최근 유사 사례가 접수돼 조사 예정이었는데 좋은 제보 감사합니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이틀 뒤 실제로 방역팀이 와서 채집과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그저 한 시민일 뿐이었지만 마치 우리 동네를 지키는 경비대가 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확신하게 된 건 우리가 정보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누구나 불개미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저 이상한 개미네 하고 넘기는 게 아니라 이건 불개미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품고 행동하는 용기입니다. 그래야만 가족을 지킬 수 있고 지역사회가 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경험해본 바로는 사진을 잘 찍어서 신고하거나 커뮤니티에 공유하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움직입니다. 실제로 우리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이후로 화단 점검을 요청했고 일부 구역은 임시 방역도 이뤄졌습니다. 한 사람의 행동이 한 지역을 지킬 수 있는 시작이 된 거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단순한 정보로만 넘기지 마시고 오늘부터는 주위를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내가 사는 곳, 내 아이가 뛰노는 놀이터, 우리 반려견이 냄새 맡는 흙더미, 그 속에 있을지 모르는 침입자를 찾아내는 첫 번째 눈이 되어주세요. 불개미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된 후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꺼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반응은 설마 아직 한국까지 오겠어? 아니면 개미가 좀 큰가 보지, 뭘 그리 걱정해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다들 불개미가 위험하다는 건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게 자신과 직접 관련 있다고는 잘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문제는 불개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불개미를 대하는 태도에 있다는 걸요. 가장 흔한 실수는 이상한 개미를 봐도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는 겁니다. 특히 캠핑을 즐기는 분들이나 정원에서 일을 하는 분들, 아이들이 자주 노는 흙밭이 있는 동네에 사는 분들일수록 개미쯤이야 하는 인식이 강한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불개미는 다른 개미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독성은 단순한 가려움이 아니라 심한 경우 아나필락시스 쇼크까지 유발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좀 크고 빨갛네 하고 무심코 지나쳐버립니다. 바로 거기서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흔한 행동은 직접 개미를 손으로 치거나 발로 밟아 죽이는 겁니다. 물론 반사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죠. 하지만 불개미는 위협을 느끼면 집단적으로 공격하는 습성이 있어서 한 마리를 자극하면 주변 수십 마리가 일제히 반응할 수 있어요. 특히 풀숲이나 텐트 주변, 나무 밑동 근처에서 발견된 경우엔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잘못 건드렸다가 온몸에 물리거나 반려동물의 발바닥에 달라붙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실제로 제가 참여한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반려견 산책 중 무심코 나무 아래 냄새를 맡던 강아지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뛰었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다리와 배 쪽에 수십 개의 붉은 자국이 생겼고 병원에서는 벌레독 반응으로 진단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상한 개미집이나 흙더미를 발견해도 방치하는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흙이 부풀어 오르거나 개미들이 모여 있는 걸 보면 그냥 흙이 습해서 그런가 보다, 아니면 그 자리에 뭐가 묻혀 있나 보다 하고 넘깁니다.
그런데 불개미는 다른 개미들과 달리게 흙을 둥그렇게 돋아올리는 특이한 둥지를 만들어요. 겉보기엔 그냥 작은 언덕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수천 마리의 불개미가 숨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문제는 이런 구조물이 아파트 화단, 놀이터 모래밭, 심지어는 도로 옆 배수구 근처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그냥 흙이라고 생각하고 무심코 지나쳐버려요. 그렇게 되면 불개미가 자극을 받아 주변으로 퍼지거나 신발에 붙어 다른 장소까지 옮겨질 수 있는 위험이 커집니다. 네 번째는 신고하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는 경우입니다. 이건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인터넷을 보면 가끔 끓는 물을 부으세요 또는 식초와 세제를 섞어 뿌리면 됩니다. 같은 정보가 떠돌지만 실제로는 효과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불개미는 생존력이 굉장히 강해서 일부가 살아남아 다른 곳에 다시 둥지를 틀기도 하고 독성물질의 자극을 받아 더 공격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전문가의 장비와 약품 없이 무턱대고 제거를 시도하는 건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심각하지만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실수는 불개미가 옮겨온 경로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불개미는 주로 해외 물류, 수입 목재, 항만 화물 등을 통해 유입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렇다면 공사 현장 근처, 물류센터 주변, 대형 창고나 수입 화분을 파는 가게 주변 등은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곳에서 흙이나 식물을 구입할 때 개미 유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집에 들여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 안에 불개미 여왕이 숨어 있다면 단 하루 만에 집안 창고나 화분 안에 둥지를 틀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많은 실수가 반복되고 있고 그 결과 불개미는 천천히 우리 삶 속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불개미는 단순히 외래종이 아니라 우리의 경계심과 정보 부족을 파고드는 생존 전문가이자 우리가 방심할수록 더 빠르게 퍼질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이제는 몰랐어요라는 말이 변명이 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몰랐다고 해도 불개미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집 앞까지 와 있을 수 있고 아이의 놀이터 한가운데 둥지를 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무엇을 잘못 알고 있었는지, 어떤 습관이 문제였는지를 스스로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실수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불개미를 정확히 구분하고 만났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차근차근 짚어보려 합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막연한 걱정만 해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으니까요. 불개미를 제대로 알아보고 현장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불개미를 알아보는 가장 확실한 기준은 색과 움직임, 그리고 둥지 형태입니다. 색은 붉은 갈색이 기본인데 햇빛에 비추면 살짝 반짝이는 느낌이 들 정도로 밝은 붉은색을 띱니다. 머리는 몸통보다 어두운 편이고 배는 상대적으로 더 진합니다. 크기는 2에서 6mm로 일반 개미보다 조금 크거나 비슷해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움직임입니다. 불개미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주변에 사람이 다가가면 도망치기보단 오히려 경계하며 주변을 맴도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런 행동이 보이면 반드시 주의해서 관찰하고 사진을 남기세요. 다음은 둥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불개미는 일반 개미처럼 벽틈이나 나무 구멍 속에만 둥지를 짓지 않습니다. 오히려 흙 위에 둥글게 부풀린 작은 언덕 모양의 구조물을 만들어 집단을 형성하죠. 겉으로 보기엔 그냥 흙이 모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개미들이 끊임없이 오르내리며 활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둥지는 건조한 흙보다 습하고 따뜻한 곳을 선호하기 때문에 화단이나 공원, 나무 근처, 그리고 땅이 잘 배수되지 않는 주차장 모서리 등에서도 자주 발견됩니다. 만약 흙더미가 이상하게 부풀어 있고 그 위에 개미들이 붉은 빛을 띠며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면 즉시 사진을 찍고 해당 위치를 메모해 두세요. 이렇게 불개미로 의심되는 개체나 둥지를 발견했다면 절대 손이나 발로 직접 건드리지 마세요. 본능적으로 발로 툭 쳐보거나 흙을 파헤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이는 곧바로 집단 공격을 유발할 수 있어 위험합니다. 대신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사진을 찍고 가능하다면 짧은 영상도 함께 촬영하세요. 개체의 색상, 움직임, 둥지의 형태 등을 영상으로 담아두면 전문가가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진과 영상을 확보했다면 다음은 신고입니다.
단순히 동네 커뮤니티에 올리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관할구청의 환경위생과나 시청의 방역팀에 직접 신고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히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생활 불편 신고 앱이나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해충 발견 신고 항목을 찾으면 사진과 함께 위치 정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불개미와 같은 외래 해충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별도의 전담 창구가 운영되는 곳도 있으니 지자체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집 주변에서 자주 이상한 개미를 발견하거나 아이가 노는 장소 근처에서 개미가 모여 있는 걸 본다면 임시로 접근을 차단하고 가족들에게 해당 장소를 피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흙장난을 하거나 땅에 손을 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를 충분히 주고 가능하면 바닥에 손을 대지 않도록 장갑을 착용하거나 돗자리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 외에도 집 안으로 불개미가 들어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틈새 막기입니다. 문틈, 창문틈, 배수구 주변 등 외부와 연결된 작은 공간은 불개미뿐 아니라 다양한 해충이 침입하는 주요 경로입니다. 실리콘이나 문풍지를 이용해 작은 틈까지 꼼꼼하게 막아두세요. 특히 여름철에는 벌레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빈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계절이 바뀌기 전에 미리 점검하고 보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실내 쓰레기를 자주 비우고 바닥이나 테이블 위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불개미는 단맛을 특히 좋아하기 때문에 설탕, 시럽, 과일 조각 등이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쉽게 유입될 수 있습니다. 쓰레기통은 뚜껑이 있는 것으로 사용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매일 버리는 습관을 들이세요. 혹시라도 집안에서 붉은 개미가 계속 보인다면 시중에서 판매되는 유인제와 트랩을 활용해 개미의 종류를 확인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는 특정 개미만 반응하는 전문 유인제가 있으며 해당 개미가 붙는지 여부를 통해 불개미인지 일반 개미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유인제를 사용할 때도 반드시 설명서를 잘 읽고 아이나 반려동물이 닿지 않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불개미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사전 대비만 잘하면 그리 어렵지 않게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는 아닐 거야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혹시 모르니까 확인해보자 라는 태도로 바꾸는 겁니다. 실제로 저는 이 작은 변화를 통해 우리 아파트를 불개미 위험에서 조금은 멀리 떨어뜨릴 수 있었고 다른 이웃들도 경각심을 가지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냥 개미겠지라고 넘기지 마세요. 아주 작은 행동 하나, 한 번의 확인이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고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는 왜 불개미가 이렇게 위험한지, 단순히 물리면 아프다는 걸 넘어서 어떤 생물학적 특성과 독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풀어드릴게요. 불개미가 단순히 붉은 개미라고 불리는 이유는 색깔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이름에는 이 작은 곤충이 몸 안에 품고 있는 뜨거운 독성, 그리고 그 독이 인간과 동물의 몸속에서 일으키는 불쾌한 반응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불처럼 화끈하게 아프다는 표현은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불개미에게 물렸을 때의 통증은 마치 벌레에 물린 정도가 아니라 뜨거운 바늘로 찌르는 듯한 느낌이 들며 몇 분 안에 붉게 부어오르고 따가운 열감이 퍼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화상처럼 화끈거리는 통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통증을 유발하는 주범은 바로 불개미의 독샘에서 분비되는 솔레놉신이라는 화학 물질입니다. 솔레놉신은 불개미가 자신을 방어하거나 공격할 때 사용하는 신경독의 일종으로 피부에 닿는 순간 강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단순히 물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독소가 피부 깊숙이 침투하면서 세포를 자극하고 히스타민을 과다 분비시켜 알레르기 반응을 유도하는 것이죠. 이 독소는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면역력이 강하거나 체질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사람은 단순한 붓기나 발적 정도로 끝날 수 있지만 어린아이, 노인 또는 알레르기 체질을 가진 사람들은 훨씬 심한 반응을 보입니다. 가장 심각한 경우는 아나필락시스 쇼크입니다. 이는 독소가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지며 호흡곤란, 어지럼증, 혈압 저하, 심지어는 의식 상실까지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불개미에 물린 뒤 병원에 실려가 심각한 쇼크 반응을 겪은 사례가 다수 보고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독소가 피부에 닿는 것만으로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꼭 물리지 않더라도 불개미를 손으로 만지거나 그들이 다녀간 장소에 피부가 닿았을 때에도 염증이나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흙놀이를 하거나 반려동물이 풀숲을 뛰어다니다가 알게 모르게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불개미는 단독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점이 또 다른 위험 요소입니다. 한 마리를 자극하면 주변의 수십, 수백 마리가 즉시 반응하여 집단 공격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이들은 매우 민첩하고 조직적이며 신호 물질을 통해 서로를 호출하여 순식간에 피해자의 다리나 발에 몰려듭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여러 군데를 물어 신체에 광범위한 독소 반응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한두 방 물린 것과 10군데 이상 물린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후자의 경우 체내 히스타민 반응이 과도하게 나타나면서 알레르기 반응이 급속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불개미는 그렇게 쉽게 박멸되지 않을까? 그 이유는 그들의 생존 구조에 있습니다. 불개미는 여왕개미를 중심으로 수천에서 수만 마리가 군집 생활을 하며 여왕개미 한 마리당 하루 수십 개의 알을 낳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여왕개미는 수년간 생존하며 군락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문제는 하나의 둥지에 여왕개미가 한 마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수 존재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둥지를 한 군데 제거했다고 해서 그 군락 전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자극을 주면 분산되어 여러 군락으로 퍼지기도 합니다. 또한 불개미는 굉장히 적응력이 뛰어난 생물입니다. 기온이 올라가거나 먹이가 부족하면 군집을 옮기기도 하고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구석이나 흙더미, 나무 밑에 은신해 생활합니다. 화단이나 놀이터뿐 아니라 때로는 실내 화분, 배수구, 창고 구석 등등에서도 발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방역 약품에는 쉽게 죽지 않으며 일시적으로 위축됐다가 다시 나타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일반 살충제나 벌레약으로는 완전히 박멸하기 어렵고 반드시 전문가의 방역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점은 불개미가 사람뿐 아니라 생태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불개미는 외래종으로서 지역의 토종 개미나 곤충들을 몰아내며 생물 다양성을 위협합니다. 또한 농작물의 뿌리나 씨앗을 갉아먹어 농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개미가 침입한 지역은 그 자체로 환경 균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결국 불개미는 단순한 개미가 아니라 하나의 생태적 위협이자 공공보건 문제로까지 확장되는 존재인 셈입니다. 이러한 과학적 배경을 알게 되면 왜 불개미를 그냥 놔두면 안 되는지, 그리고 왜 전문가들도 이 생물에 대해 경계하는지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이 결코 별일 아니야 수준이 아니라는 것도요. 불개미가 지금은 조용히 퍼지고 있을지 몰라도 조기에 막지 못하면 머지않아 우리 일상에 훨씬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불개미를 그냥 작은 해충으로 보지 않고 그 위험성과 구조를 이해한 채 현명하게 대처하는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실제로 한국에서 불개미로 인한 문제가 나타난 지역과 사례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확산됐는지를 짚어보며 실질적인 예방 경험과 경각심을 더해드릴게요. 이런 사례들을 통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면 좋고 또 어떤 실수는 반드시 피해야 하는지도 더 명확히 알 수 있을 겁니다. 불개미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면서 가장 놀라웠던 순간은 그 위험이 단순히 이론에 그치지 않는다는 걸 알았을 때였습니다. 실제로 이미 한국 여러 지역에서 불개미가 발견되었고 이에 따른 불안과 대응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뉴스를 대충 훑고 넘기기 때문에 그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2023년 중반 인천항에서 처음으로 불개미 수백 마리가 확인된 이후 부산, 평택, 광양 등 여러 항만과 물류기지 주변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연이어 보고되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긴급 방역을 진행했고 임시 방역 차단선도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일반 시민들이 얼마나 그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느냐는 점이었어요.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항만 쪽 이야기겠지, 우리 동네랑은 상관없어 라는 생각으로 상황을 외면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예상보다 빨리 다가왔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신도시에서 어느 아파트 단지 내 화단에서 정체불명의 개미 무리가 발견되었고 입주민 한 명이 이를 불개미로 의심해 신고했습니다. 실제 조사 결과 그중 일부 개체는 불개미 계열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았고 해당 지역은 곧바로 방역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입주민들은 처음엔 그저 화단에 개미가 많네 라고만 생각했다가 갑자기 게시판에 주의, 불개미 의심이라는 안내문이 붙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그날 이후 놀이터 출입을 자제하고 화단 근처에 접근하지 않도록 안내방송까지 나왔죠.
한 어린이집에서는 실제로 아이 한 명이 팔에 물린 후 피부가 붉게 부풀고 가려워져 병원에 가는 일이 생겼는데 의사는 알레르기성 곤충 반응으로 진단했습니다. 정확히 불개미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당시 현장에서 개미무리가 있었다는 점과 시기적으로 일치한 사례들이 주변에서 계속 보고되면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결국 어린이집은 일시적으로 외부 활동을 중단했고 구청에서는 주변 300m 이내에 긴급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경기도의 한 캠핑장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한 가족이 텐트를 치고 하루를 보낸 뒤 아이와 어른 모두 다리에 작은 붉은 자국이 생기고 통증을 호소했는데 처음엔 단순한 모기나 진드기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하지만 통증이 일반 벌레 물린 것과 다르고 붉은색이 점점 퍼지면서 진물까지 생기자 병원에 방문했죠. 피부과에서는 외래 해충에 의한 염증 가능성을 언급하며 샘플을 채취했고 이후 캠핑장 관리소에 연락한 결과 주변에서 이상한 개미무리가 여러 차례 발견됐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역시 불개미로 단정하긴 어렵지만 그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런 사례가 하나 둘씩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동네에서는 주민이 직접 화단을 정비하다가 둥그렇게 부풀어 있는 흙더미를 발견하고 호기심에 파보다가 5군데 이상을 물린 후 병원에 실려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지역 커뮤니티에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그냥 개미겠지 싶었는데 물린 부위가 마치 불에 댄 것처럼 부풀고 너무 아파서 손도 못 댔어요. 알고 보니 불개미일 수도 있다는 소리를 듣고 온몸이 오싹해졌습니다. 그 글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파트 화단도 확인해봐야겠다, 아이들 놀이터 주변을 다시 봐야겠다며 경각심을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경고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빠르게 공유되고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지역 전체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몇몇 아파트 단지는 입주자 회의에서 화단 점검 요청과 주기적인 방역 지원을 구청에 정식으로 요청했고 그 결과 공공방역팀이 정기적으로 순찰하는 시스템이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일이 더 이상 어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아주 작고 사소한 의심에서 비롯됩니다. 누군가는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는 한 마리의 개미, 한 줌의 흙더미, 한 번의 가려움. 하지만 그걸 그냥 넘기지 않고 혹시 불개미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의심한 사람 덕분에 지역 전체가 경각심을 가지게 되고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거죠. 이제 여러분의 동네에도 그 혹시가 찾아올 차례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장소를 피해야 하고 어떤 행동은 꼭 해야 하는지 사례들을 통해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 아주 작지만 효과적인 예방 습관과 주변을 점검하는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이미 퍼졌다면 어떻게 늦추고 막을 수 있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비책들을 하나씩 공유해 드릴 겁니다. 이쯤 되면 아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그럼 나는 지금부터 뭘 해야 하지? 혹은 우리 동네엔 아직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지금 준비해야 할까?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 하나입니다. 지금이 바로 준비할 시간이라는 겁니다. 불개미는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관심이 아니라 진짜 위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일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주변을 눈으로 살피는 습관입니다. 아파트 화단, 공원 흙길, 놀이터 모래, 베란다 화분, 텃밭, 그리고 주차장 옆 나무 밑둥. 매일 지나다니는 공간이라도 한 번은 자세히 살펴보세요. 혹시 땅이 불룩하게 올라와 있진 않은지, 붉은빛의 개미가 빠르게 움직이진 않는지, 그저 몇 초만 더 눈여겨보면 평소엔 놓치던 게 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과 이웃에게 불개미가 우리 동네에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누는 것입니다. 특히 아이들이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족이라면 더더욱 중요합니다. 아이가 흙장난을 하거나 잔디 위에 눕는 습관이 있다면 바닥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장갑이나 돗자리를 꼭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아이 피부에 붉은 자국이 생기고 가렵거나 통증이 심하다면 그냥 벌레 물렸겠지 하고 넘기지 말고 한 번쯤은 의심해 보세요. 병원에서도 혹시 불개미 물림일 수 있다고 말해주면 진단이나 치료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내 점검입니다.
집안 외부와 연결되는 통로, 현관문 틈, 창문, 배수구, 보일러실 환기구 이런 곳들이 불개미나 다른 해충이 침입하는 가장 대표적인 경로입니다. 문풍지나 실리콘, 벌레 차단망 같은 걸로 빈틈을 막는 작업은 단 하루면 끝납니다. 작은 비용과 시간이 들긴 하지만 한 번만 해두면 몇 달간은 걱정이 줄어듭니다. 저도 직접 해보고 나서 훨씬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네 번째는 음식물과 쓰레기 관리입니다. 불개미는 단맛에 특히 민감합니다. 주방이나 식탁에 설탕, 꿀, 시럽, 과일 껍질이 떨어져 있거나 음식물 쓰레기가 하루 이틀 방치돼 있으면 금방 반응합니다. 가능하면 음식물을 조리한 뒤 바로 닦고 쓰레기는 매일 비우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과일이 많은 여름철에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아이스크림, 과일 주스, 젤리 포장지 같은 것도 바닥에 떨어진 채로 오래 두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은 바로 공유입니다. 이 문제는 혼자만 알고 조심한다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함께 조심해야 진짜 방어가 되는 겁니다. 특히 불개미는 한 사람이 이상하다고 느껴서 사진을 찍고 공유했을 때 수많은 사람에게 빠르게 퍼지고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커뮤니티 앱, 단톡방, 아파트 게시판에 이 정보를 공유해주세요. 혹시라도 화단에 이상한 개미 보신 분 있나요? 아이 놀이터 쪽 모래 상태 점검해 보셨나요? 같은 간단한 질문 하나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혹시 지금까지 불개미에 대해 잘 몰랐다면 오늘이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한번 알고 나면 주변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저도 처음엔 단순한 정보 영상 하나를 우연히 보고 시작했지만 그날 이후로 동네를 걸을 때마다 땅을 더 자세히 보게 됐고 화단의 상태를 매일 살피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변화가 저와 제 가족 그리고 이웃에게 훨씬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세요. 불개미는 눈에 띄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아주 은밀하게 퍼져나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 1초라도 주의를 기울이면 그 은밀함을 눈치채고 먼저 대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을 혹시 몰라서 확인해보자로 바꾸는 순간 이미 여러분은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사람으로 한 걸음 나아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 순간이 지나가기 전에 바로 행동으로 옮겨주세요. 오늘 저녁 가족과 식사할 때 이 이야기를 꺼내보세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 게시판에 안내문 하나 붙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있다면 댓글에 저도 확인해봤어요. 우리 동네도 살펴볼게요. 라고 남겨주세요. 우리가 함께 움직일 때 이 정보는 훨씬 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혼자서만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개미는 단순히 개인의 주의로 막기엔 한계가 있는 외래생물 침입이라는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존재조차 모르고 지나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불개미를 비롯한 외래종 생물에 대한 신고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생태계 교란생물 포털이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불개미를 포함한 다양한 유해생물 정보와 함께 신고 기능까지 지원합니다. 또 하나 유용한 건 생활불편신고라는 모바일 앱입니다. 이 앱은 원래는 도로 파손, 소음 민원 등을 접수하는 용도였지만 최근에는 해충 신고 기능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서 위치와 사진을 간단히 올리기만 해도 담당 기관에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저도 실제로 사용해봤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이 왔고 며칠 안에 현장 확인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불개미 의심 사례가 보고된 지역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일부 구청에서는 이미 자체 방역팀을 운영하거나 민간업체와 협력해 공공시설과 공원 등을 정기적으로 살펴보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사는 동네가 항만이나 물류기지, 공사장, 대형 쇼핑몰 창고 근처라면 해당 구청 환경위생과나 재난안전과에 전화로 문의해 우리 지역도 점검 대상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일부 지역은 주민 요청만으로도 임시 방역을 실시하는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공동체의 보호를 위한 목소리로서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가 있다면 교직원들에게 불개미에 대한 기본 정보를 간단히 공유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최근 몇몇 유치원에서는 학부모 요청으로 교실 게시판에 불개미 주의 안내문을 부착하거나 모래놀이터 사용 시 각별히 살펴보도록 교사들이 지침을 받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이처럼 부모님 한 분의 작은 관심이 아이들 모두를 지킬 수 있는 장치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혹시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시다면 동물병원에 방문할 때 짧게라도 물어보세요. 불개미가 우리 동네에 나타났을 수도 있는데 강아지가 물렸을 때 어떻게 대처하나요? 실제로 몇몇 동물병원에서는 불개미 독에 대한 응급처치법을 별도로 교육받은 직원이 있으며 반려동물용 해충 차단 스프레이나 안전 보호 신발도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역시 미리 준비하면 걱정이 줄어드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는 생태계 보전을 위해 외래종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이나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도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 최초로 불개미 둥지를 발견하고 신고한 시민에게는 방역비 절감 효과 등을 감안해 감사장이 수여되거나 지역 행사에서 시민 감시단으로 위촉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돈 때문에 하는 일은 아니겠지만 내가 한 행동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 그것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다는 건 분명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정보들을 꾸준히 나누고 공유하는 문화입니다. 단순히 무섭다, 조심하자에서 멈추지 말고 정확한 방법과 출처를 함께 알려주는 겁니다. 이 영상을 통해 불개미의 특징, 위험성, 실제 사례, 그리고 실천 방법까지 전부 들으셨다면 이 지식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SNS, 단체방, 아파트 엘리베이터 게시판, 교회 주보, 학부모 커뮤니티 어디든 괜찮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더 경각심을 가지게 만든다면 그건 이미 큰 변화를 만든 겁니다. 혹시 지금 당장은 우리 동네는 아직 괜찮은 것 같다고 느끼신다면 오히려 지금이 기회입니다. 늦기 전에 준비하고 미리 막는 게 진짜 예방이고 그 예방은 지금부터 시작해야 가능한 일이니까요.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먼저 아는 사람이 한마디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그 먼저 아는 사람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오늘부터 확인하신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화단 확인 완료, 집창문 점검했어요, 아이한테 알려줬어요 같은 짧은 말도 좋아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켜낸 안전은 혼자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겁니다. 고맙습니다.